네, 오늘 1주택자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선택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네. 이분들이 행동을 옮기는데 가장 네.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아, 비과세인 것 같아요. 걸림돌이 비과세. 네, 네. 비과세 받으려면 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 비과세는 생각 안 하냐? 아,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아요. 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1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램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왜 바보 같을까요? 양도세, 비과세는 사실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은 거예요. 내가 한 5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100억이 됐어요. 네. 비과세 지겠대요. 네. 축복이잖아요. 절대 당신은 앞으로 부동산 자산가가 되지 말라는 딱지, 가장 강력한 당근, 그걸 준 거예요. 절대 나는 추가로 집을 사면 안 되겠다. 그 당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1주택자가 됐을 때 그 당근을 엄청 맛있다. 그 다음에 꼭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반대되는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세금, 그 세금 계산을 과연 직접 해봤을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집을 한 3년 전에 샀어요. 네. 20억짜리. 정말 좋은 거 샀어요. 3년 만에 30억이 됐어요. 10억 올랐죠. 네. 그럼 그걸 팔면 세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일반 세율이 있고 그 정도 금액이면 5억 이상이니까 45%, 10억을 벌었으니까 4억 5천 홀라당 날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네. 심지어 뭐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아예 세금 자체가 없고요. 지금 그것들을 이제 상향하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정확한 계산은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25% 미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일반적인 다주택자나 아니면 2주택 이상의 그 양도세율하고 1주택자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체크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1주택자만 되어서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실거주, 실수요의 개념으로만 가져갈 거냐.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주택 가지고 있는데 올라도 똑같고 자산의 가치가 서로가 떨어져도 제자리니까 누가 부자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는 게임에 참여를 한다면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다주택자, 투자자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실거주로 남는다고 하면은 제가 특별히 드릴 조언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으로 자산을 좀 늘려보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선택지는 좋은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그럼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1년마다 비규제 아파트를 구매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는 전략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전략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있죠. 네. 딱 사고 두 번째 주택을 1년 뒤에 사야 되거든요. 네. 잘 맞춰야 되고 또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네. 1년 뒤에 딱 사야 되고 또 첫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또 팔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언제 부자가 되죠? 첫 번째로는. 네.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딱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딱 샀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와 진짜 너무 괜찮은 걸 발견했어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계속 그냥 멍하니 바라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뭔가를 또 샀는데 첫 번째 산 주택이 계속 오를 것 같아. 네. 근데 팔아야 돼요.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략은 보통 한 그런 거죠. 한 3개월 내지 부동산 공부를 6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와, 내가 진짜 세금에 대해서 박사가 됐다. 네. 이거는 진짜 강력하다. 네.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도 과거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걸 공부를 1개월 더 하면 네. 일시적 3주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자 아,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들도 어떻게 쓰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거든요. 방금 전까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주 드물게 네. 시세 차익이 정말 많이 크다면 네, 비과세를 노려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하나를 샀는데 정말 많이 오른 케이스 있어요. 또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옛날에 주공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게 이제 막 강남에 한 40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세 차이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세금을 내면 굉장히 크겠죠. 네. 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억, 10억 정도 올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기준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주택을 단기간 내에 확실히 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계획이 선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 혜택이 너무 크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이걸 팔 거라고 확정적으로 결심했잖아요. 네. 2년 내에. 네.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도 돼, 이 사람은. 네. 이거 혜택을 누려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개 더 사고 싶어. 그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해당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딱 맞춰서 한 개를 더 사고 요거를 갈아타기 하면서 파는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이걸 팔 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근데 한 90%의 사람들은 단순히 많이 올라서 고민해요. 그리고 팔려는 계획도 없으면서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좋은 거를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과세를 누려야 되니까. 그 고민을 하니까 이 선택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는 내가 2년 내에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팔거나 확실하게 2년 내에 갈아타기를 하려는 계획이 선 사람, 그 사람들만 비과세 혜택을 누려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좀 비과세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주택자가 투자하기 유리한 지역이나 네. 종목이 있을까요? 엄청 유리한 건 없는데 네. 요만큼 유리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사게 됐을 때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조금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한 개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8.8%를 내야 돼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게 되면 여전히 취득세가 1.1%예요. 그 한 가지 메리트는 남아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꼭 그 사람이 뭐 비주택 거를 사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혜택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종목을 사는 경우는 어차피 종목이 다르니까 네. 뭐 상가든 뭐든 다른 걸 사는 경우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아파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그 한 가지 혜택이 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만 쓰면 또 괜찮은 혜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비조정 지역인데 굉장히 똘똘하고 좋은 도시에 있는 거를 제일 좋은 걸 산다.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이걸 12.4%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나는 1.1만 내면 되니까 그 비용의 차이가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사면 누군가는 1억 2천을 넘게 내야 되는데 나는 1.1%니까 네.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얼마예요? 1,000만 원 좀 넘지. 네. 근데 1억 2천이랑 1,000만 원 차이 크잖아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기본적으로 1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그 혜택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랭구님이 서울 수도권에 네. 1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뭐 사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조정 지역에 높은 취득세 받지 않는 물건을 사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택까지는 어차피 1.1% 낼 수 있는 혜택이 나한테 존재하는데 네. 어차피 나는 여러 개를 사고 싶으니까 네. 그것들은 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살 때는 그때는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저는 혜택을 누릴 것 같아요. 랭구님 말씀 들으니까 네. 빨리 비과세에 대한 거를 포기해야지 네. 오히려 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1주택자분들이 네. 이제 세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네.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뭐 2개 사면 뭐 조금 더 할인해 주거나 뭐 포인트를 주겠대요. 난 하나밖에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더 큰 소비를 선택하더라고요.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조금 비슷해요. 그 세금의 관계가. 네. 사실은 세금은 우리가 번 금액에서 내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고, 중요한 건 많이 벌어야 내는 거고, 안 벌면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심지어. 네. 또 조금 벌어도 공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끼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조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맞닥뜨렸을 때, "헉, 뭐 세금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놀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기본 공제를 뭐 5천만 원 받는 사람, 뭐 1억 연봉인 사람 되게 다양하겠지만 원천징수하거든요. 근데 그 세율이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을 돈을 벌었는데 1억 넘게 벌었을 때 40% 내세요 하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못 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금을 저한테 측정하세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율 표를 딱 출력해가지고 제 수첩에다가 탁 붙여놓고 맨날 그걸 외웠어요. 그때 제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든 20% 이내 세금을 내고 싶다. 그리고 최대한 거기서 기본공제 다 받아가면서 금액을 세금을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내고 싶다. 그게 저의 전략이었는데 네. 그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돈을 양도차익을 5천만 원 미만으로만 내겠다라고 스스로 계속 결심하는 거죠. 근데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뭐 2억도 벌게 되고 5억도 벌게 되고 많이 벌게 되고요. 네. 또 가진 게 많다 보면 한 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팔게도 돼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 3억 번 거를 3개 팔면 사실은 9억의 차이고 그럼 무조건 최고세율을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또 아끼려고 또 하나씩 파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그걸 팔고 언제 또 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최고 세율을 맞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5개를 팔든 10개를 팔든 그냥 맥스로 끝나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다음에 월세를 엄청 많이 받아도 최고 세율을 내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연봉을 또 최고로 받아도 최고 세율을 내면 돼요. 그걸 합산해도 결국은 최고 세율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정도 경지에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먹는 게 네. 저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지. 네. 세금을 세금을 안 내고 돈 조금 버는 사람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법인을 운영할 때도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으면 22%까지가 맥스예요. 네. 영업이익을 200억 이상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2억을 벌어가지고 10% 내는 게 좋아요? 12% 차이거든요. 거의 200억 넘게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순수익이 200억 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저는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까를 고민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네요. 그때부터는 투자가 한결 쉬워집니다. 아까 1주택자에게 가장 큰 허들이 네. 비과세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실 비과세는 일반 과세를 받아도 얼마 안 돼요. 1주택자는 특히나. 네. 그 다음에 다주택 포지션이 됐을 때도 그냥 많이 내면 돼요. 다만 요즘은 너무 과하게 많아요. 그게 막 80%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다 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으니까. 네. 저도 아깝거든요. 근데 이제 한 50% 정도까지는 내어도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절세 공부는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랭구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